그게 이제 그 의미론하고 통사론까지 해서 이 오른쪽에 독소랑 제가 연결시킨 거예요.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그런 어떤 다양한 체험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마지막에 화용론이라는 것은 그 기승전결이라든가 800자 오지에다 뭘 써라 그랬을 때 서로는 뭐, 본론은 뭐, 결론은 뭐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서로는 15%, 본론은 뭐 70% 이러면서 결론은 10%. 이런 걸 자기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화용론이에요. 그 능력이 사회에서 그 사회활동을 할 때는 어떤 능력으로 다시 전환이 되냐면은 선견지명 능력하고 전략기획 능력으로 전환이 됩니다. 창업을 하는 능력이 돼요. 글짓기의 능력이 창업하는 능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기만 하고 자기가 그 책에서 느낀 감동을 적어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적을 수 없는 아이로 자란다면 그 아이는 창업을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다 어려서부터의 경험이 전부 성인 생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모든 체험, 심지어 기어다니는 체험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교육이. 자, 그런데 저 화용론적인 발달을 가져다주는 체험은 뭐냐? 그게 바로 저기 과정체험과 전체 체험이라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체험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보고 다양한 과정을 보게 되거든요. 생장, 성멸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성장했다가 멸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두뇌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득도가 시작되는 거죠. 부처 같은 경우.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말농장 체험을 그래서 제가 예로 많이 드는데, 주말농장을 체험할 때 개간하는 거에서부터 거름 주는 거, 씨앗을 심고 키우고 풀을 뽑고 수확을 해서 요리를 하고 수확을 한 그 열매에서 나온 씨앗으로 그 다음 해에 다시 그 밭에다가 씨를 심고, 이게 전체 체험입니다. 자, 우리가 씨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마지막에 요리해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누가 그 전체 체험을 다 가로막죠? 역시 엄마가 가로막습니다. 엄마, 아빠들. 뭐 풀 뽑는 거라든가 돌멩이 같은 거, 이렇게 무거운 돌이니까 무거우니까 들어줄게 이런 거. 밭을 개간하다 보면 무거운 돌이 나오고 그것을 걔가 굴려가면서 옆에다 옮기는 체험도 해야 되거든요. 걸음 주는 거, 뭐 이런 거. 지렁이 나오니까 무서워서 못해. 그때 그걸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모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구획을 나눠서 엄마 아빠의 밭과 자녀들의 밭은 따로 주는 겁니다. 자녀가 3명이면 3개를 다 따로 줘야 돼요. 그래서 그 3개를 각각 따로 주고 자기가 맡은 밭에서의 수확물을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다 대고 이게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을. 보고 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멘토-멘티 제도예요. 전통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그 사수, 부사수. 예전에 길드라고 하죠, 길드. 예전에 그 대학의 원천. 대학교가 탄생되기 이전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면은, 숙련된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 그 모방을 하면서 거기서 거의 다 배우게 됩니다. 그걸 다시 도입한 게 지금 자유학기제예요. 중학교.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왜냐면 이 수많은 중학생들이 체험할 직장이 없다. 직장에서 그 체험 장소를 내주지 않고, 좋은 직장의 체험 장소는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가서 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조차 못한다는 거죠. 그걸 해줄 사람은 역시 부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 뭔가 숙달된 행동을 보고서 따라하면서 그것을 배우는 거. 그 과정이 바로 과정체험이고 전체 체험인 거죠. 사계절을 느낀다라는 거, 탄생과 죽음을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산을 올라갔다가 다시 결국 내려와야 되는 거, 이런 거. 그 전체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캠핑을 가더라도
텐트를 치고 라면을 끓이고 가재를 잡고 뭐 물고기를 잡아서 거먹고 이런 과정에서 가급적이면은 그 아이들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엄마가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가 따라가지 말아라. 아빠만 보내라. 그러니까 아빠하고 아빠 친구만 해가지고 그런데 산에 보내라. 그러면은 되게 아빠들이 귀찮아해요. 그래서 저절로 분담이 됩니다. 아주 저절로 자연스럽게 분담이 돼요. 분담을 해서 애들하고 나눠서 하게 됩니다. 아빠가 다 해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애들끼리만 보내라요. 사실 애들끼리만 보내라. 그럼 더 좋죠. 근데 관리자가 따라가되 관리자가 개입하지 말아라. 그 가장 비싼 사교육의 방법을 빈민층도 서민층도 각 가정에서 돈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책을 잘 읽는 두뇌를 만들지 않고서 도서관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태교에서부터 10살 때까지, 길면 15살 때까지 그 두뇌는 효율적인 통합을 이루어갑니다. 15세까지는 몸 체험이 더 중요해요. 15세 이후에는 그때는 지적인 체험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공자가 15세를 지학이라고 합니다.